안녕하세요. 주가 예측 시계열 분석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주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시계열 분석 기법을 다룹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총 8개의 퀴즈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강의는 6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가 데이터 수집 및 탐색입니다. 둘째, 시계열 특성 추출입니다. 셋째, 이동평균 및 기술적 지표입니다. 넷째, 회귀 모델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시계열 교차 검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결과 시각화입니다. 각 주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예측의 첫걸음은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신선한 재료를 장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파이낸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무료로 주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종목 코드 뒤에 .ks를 붙이면 됩니다. 가져온 데이터에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을 OHLCV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파이낸스와 팬더즈를 임포트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티커 변수에 005930.ks를 할당합니다. YF.티커로 주식 객체를 생성하고 히스트리 메서드로 최근 2년간의 일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데이터의 크기와 기간을 출력하여 제대로 수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주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의 티커 심볼은 종목 코드 뒤에 .ks를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05930.ks가 됩니다. 미국 주식은 티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AAPL, 구글은 구글L입니다. 피리어드 파라미터로 데이터 수집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Y는 2년, 1MO는 1개월, OD는 5일을 의미합니다. 필요에 따라 기간을 조절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면 됩니다. 주가 데이터는 5가지 주요 컬럼으로 구성됩니다. 오픈은 시가, 하이는 고가, 로우는 저가, 클로즈는 종가, 볼륨은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OHLCV라고 부릅니다. 오픈은 장이 시작될 때의 가격, 하이는 하루 중 가장 높았던 가격, 로우는 가장 낮았던 가격, 클로즈는 장이 끝날 때의 가격입니다. 볼륨은 하루 동안 거래된 주식의 수량입니다. 이 5가지가 시계열 주가 분석의 기초가 됩니다. 데이터 수집 후 반드시 결측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장일이나 데이터 수집 오류로 빠진 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더즈의 이스널 메서드와 썸 메서드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각 컬럼의 결측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측치가 있으면 수익률 계산, 이동평균 계산 등 후속 분석에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결측치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열 특성 추출은 원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광석에서 금을 채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가격 데이터만으로는 패턴을 찾기 어렵습니다. 수익률, 변동성, 추세 등의 특성을 계산하면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됩니다. 가격 자체보다 가격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주가가 5만 원이라는 사실보다 어제보다 2% 올랐다는 정보가 더 유용합니다. 시계열 특성을 추출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별 수익률은 PCT 체인지 메서드로 간단히 계산됩니다. 로그 수익률은 넘파이의 로그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오늘 종가를 어제 종가로 나눈 값의 로그를 취하면 됩니다. 변동성은 수익률의 20일 이동 표준 편차로 계산합니다. 롤링 함수로 이동 윈도우를 설정하고 STD 메서드로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가격 변화량은 디프 메서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추출하면 분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일별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별 수익률은 PCT 체인지로 간단히 계산되며 퍼센트 단위로 표현됩니다.
로그 수익률은 연속 복리를 가정한 수익률입니다. 수학적으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금융 분석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특히 로그 수익률은 시간에 따른 수익률을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별 수익률은 곱셈으로 합산해야 하지만 로그 수익률은 덧셈으로 기간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 통계 분석에 유리합니다. 변동성은 가격이 얼마나 출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측정하며 값이 높을수록 가격 변화가 큽니다. 롤링 함수를 사용하면 이동 윈도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일 변동성이라면 최근 20일간의 수익률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20일은 약 한 달의 거래일 수와 유사하여 월간 변동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프트 함수는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프트 1은 데이터를 한 행 아래로 이동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행에서 이전 행의 값을 참조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DF의 클로즈를 DF의 클로즈.시프트 1로 나누면 오늘 종가를 어제 종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별 가격 변화율을 구할 수 있으며 로그를 취하면 로그 수익률이 됩니다. 시프트 함수는 수익률 계산에 필수적입니다. 이동평균은 일정 기간의 평균 가격을 계산하여 추세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중요한 신호만 걸러내는 필터와 같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 가격이 위아래로 심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려면 이동평균을 사용해야 합니다. 5일 이동평균은 단기, 20일은 중기, 60일은 장기 추세를 나타냅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이동평균을 활용한 대표적인 매매 신호입니다. 이동평균과 기술적 지표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은 각각 롤링 함수로 계산합니다. 윈도우 파라미터의 기간을 지정하고 민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20일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위아래의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밴드를 그립니다. 중간선은 20일 이동평균과 같고 상단 밴드는 중간선의 표준 편차 2배를 더하고 하단 밴드는 표준 편차 2배를 뺍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기술적 지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추세 전환을 포착하는 신호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현상을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가격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단기선이 장기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봅니다. 예를 들어 5일 이동평균이 20일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하면 골든크로스입니다. 이런 신호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시각화하는 지표입니다. 20일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위아래의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밴드를 그립니다. 주가가 상단 밴드에 닿으면 과매수, 하단 밴드에 닿으면 과매도 상태로 해석합니다. 마치 고무줄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는 힘이 작용하듯이 주가도 밴드 바깥으로 벗어나면 다시 중심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평균 회귀 성향을 활용하여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RSI 계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가의 일별 변화량을 diff로 구합니다. 상승한 날은 웨어 함수로 양수만 남기고 하락한 날은 음수의 절대값을 구합니다. 각각 14일 이동평균을 계산하여 게인과 로스 변수에 저장합니다. RSI는 100에서 100을 1 더하기 게인을 로스로 나눈 값으로 나눈 값을 뺍니다. 최종 결과를 확인하면 0에서 100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이 지표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로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하고 30 이하면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14일간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크면 RSI가 높아지고 반대면 낮아집니다.
이 지표는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다만 기술적 지표는 참고용일 뿐 맹신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분석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모델로 주가를 예측할 차례입니다. 회귀 모델은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주가처럼 숫자로 된 값을 예측할 때 사용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결정 트리의 예측을 종합하여 더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의 판단보다 여러 명의 판단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학습한 후 미래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학습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사이킨런에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를 임포트합니다. 특성 리스트를 정의합니다. 이동 평균 5일, 20일, RSI, 변동성, 거래량 변화율을 사용합니다. 결측치를 제거하고 특성 행렬 X와 타겟 벡터 Y를 만듭니다. 타겟은 다음날 종가로 설정하기 위해 Shift -1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행은 타겟이 없으므로 제거합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눕니다. 특성과 타겟 설정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특성은 모델이 학습할 입력 데이터이고 타겟은 예측하고 싶은 값입니다. 이동평균, RSI, 변동성 등이 특성이 되고 다음날 종가가 타겟이 됩니다. Shift -1을 사용하여 종가를 한 행위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지표들로 내일의 가격을 예측하는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 행은 다음날 종가가 없으므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하면 시계열 예측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눌 때 반드시 셔페를 펄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데이터로 과거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를 섞어서 나누지만 시계열에서는 시간 순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앞쪽 80%로 학습하고 뒤쪽 20%로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데이터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델 학습과 예측 코드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생성할 때 n에스터메이터즈를 100으로 설정합니다. 이것은 100개의 결정 트리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랜덤 스테이는 재현성을 위해 42로 고정합니다. 피트 메서드로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프리딕트 메서드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스코어 메서드는 R2 점수를 반환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잘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 예측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K폴드 교차 검증은 시계열 데이터에 부적합합니다.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기 때문에 미래 정보가 학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 누수라고 합니다. 타임 시리즈 스플리트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항상 시간 순서대로 폴드를 나눕니다. 과거 데이터로 학습하고 미래 데이터로 테스트하여 현실적인 성능을 측정합니다. 마치 실제 투자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하니까요. 시계열 교차 검증을 구현하는 코드입니다. 사이킨런에서 타임 시리즈 스플리트과 크로스벨 스코어를 임포트합니다. 타임 시리즈 스플리트를 생성할 때 n스플리츠를 5로 설정합니다. 5개의 폴드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크로스벨 스코어 함수의 모델, 특성, 타겟을 전달하고 12 파라미터의 TS12를 넣습니다. 스코링은 n이즈민 스퀘어드 에러로 설정합니다. 결과를 넘파이의 스퀘어루트로 변환하면 RMSE가 됩니다. 평균 RMSE를 출력하여 모델의 성능을 확인합니다. 타임 시리즈 스플리트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폴드에서는 1일부터 100일까지로 학습하고 101일부터 120일까지로 테스트합니다. 두 번째 폴드에서는 1일부터 120일까지로 학습하고 121일부터 140일까지로 테스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테스트는 항상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수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투자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각 폴드마다 성능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예측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석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비개발자에게 설명할 때는 그래프가 필수입니다. 실제 주가와 예측 주가를 함께 그려보면 모델의 성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선이 얼마나 가깝게 움직이는지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성 중요도를 시각화하면 어떤 지표가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그래프 하나가 100마디 설명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파이낸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한국 주식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삼성전자의 티커 심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삼성.kr. 두 번째, 005930.ks. 세 번째, sec.ko. 네 번째, 005930.kr.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 005930.ks입니다. 한국 주식의 경우 종목 코드 뒤에 .ks를 붙여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는 005930이므로 올바른 티커 심볼은 005930.ks입니다. .kr이나 .ko는 잘못된 형식이며 삼성이나 SEC 같은 영문 약어도 한국 주식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한국 주식은 항상 종목 코드 뒤에 .ks를 붙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파이낸스의 히스트리 메서드에서 피리어드 파라미터로 최근 2년간의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어떤 값을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이어. 두 번째, EY. 세 번째, 24MO. 네 번째, 730D.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 EY입니다. 이파이낸스의 피리어드 파라미터는 특정 형식을 따릅니다. 2년을 의미하는 올바른 값은 EY입니다. 1MO는 1개월, 5D는 5일을 의미하는 것처럼 숫자 뒤에 단위 약어를 붙입니다. Y는 year, MO는 month, D는 day를 의미합니다. 2이어나 24MO, 730D는 같은 기간을 나타낼 수 있지만 표준 사용법은 EY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주가 데이터에서 OHLCV가 의미하는 것으로 올바른 조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픈, 하이, 로, 클로즈, 베리언스. 두 번째, 오픈, 하이, 로, 클로즈, 바륨. 세 번째, 오어더, 하이, 로, 클로즈, 바륨. 네 번째, 오픈, 하이, 리미트, 클로즈, 바륨.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 오픈, 하이, 로, 클로즈, 바륨입니다. OHLCV는 주가 데이터의 기본 구성 요소로 오픈은 시가, 하이는 고가, 로는 저가, 클로즈는 종가, 바륨은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베리언스, 분산, 오어더, 주문, 리미트, 제한가는 OHLCV와 관련 없는 용어입니다. 이 5가지 데이터는 시계열 주가 분석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시계열 특성 추출에서 일별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별 수익률은 절대값, 로그 수익률은 상대값을 나타낸다. 두 번째, 로그 수익률은 연속 복리 수익률을 나타내며 수익률 합산이 가능하다. 세 번째, 일별 수익률은 음수가 될 수 없지만 로그 수익률은 음수가 가능하다. 네 번째, 로그 수익률은 계산이 더 빠르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에 적합하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로그 수익률은 연속 복리 수익률을 나타내며 수익률 합산이 가능합니다. 로그 수익률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에 따른 수익률을 단순 합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별 수익률은 곱셈으로 합산해야 하지만 로그 수익률은 덧셈으로 기간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 통계 분석에 유리합니다.
이것이 금융 분석에서 로그 수익률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변동성을 계산할 때 DF의 리턴즈점 롤링괄호 윈도우는 20괄호 점 STD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20일은 한 달의 영업일수와 유사하여 월간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롤링 함수는 전체 데이터의 표준 편차만 계산할 수 있다. 세 번째, STD 대신 VAR을 사용하면 더 정확한 변동성을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윈도우 값은 항상 20으로 고정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20일은 한 달의 영업일수와 유사하여 월간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20일 이동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이유는 약 한 달의 거래일 수, 영업일 기준 약 20일에서 22일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월간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롤링 함수는 이동창을 사용하여 지정된 기간의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윈도우 값은 분석 목적에 따라 5일, 10일, 60일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주가 데이터 수집 후 결측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결측치가 있으면 이파이낸스 라이브러리가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 휴장일이나 데이터 수집 오류로 빠진 값이 있을 수 있어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결측치가 있으면 팬더즈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야후 파이낸스에서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는 유료이기 때문이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휴장일이나 데이터 수집 오류로 빠진 값이 있을 수 있어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가 데이터에서 결측치는 주로 휴장일, 공휴일이나 주말 제외 시 또는 데이터 수집 과정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측치를 처리하지 않으면 수익률 계산, 이동평균 계산 등 후속 분석에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결측치를 확인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코드에서 DF의 클로즈 점 시프트, 딜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코드는 numpy 점 로그 괄호 DF의 클로즈 나누기 DF의 클로즈 점 시프트, 딜 괄호입니다. 첫 번째, 종가 데이터를 1% 증가시킨다. 두 번째, 종가 데이터를 한 행 위로 이동시켜 전일 종가를 참조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종가 데이터를 한 행 아래로 이동시켜 이길 종가를 참조할 수 있게 한다. 네 번째, 종가 데이터에서 첫 번째 값을 제거한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종가 데이터를 한 행 위로 이동시켜 전일 종가를 참조할 수 있게 합니다. Shift, 딜 함수는 데이터를 한 행 아래로 이동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행에서 이전 행, 즉 전일의 값을 참조할 수 있게 합니다. 즉, DF의 클로즈 나누기 DF의 클로즈 점 시프트 1은 오늘 종가 나누기 어제 종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별 가격 변화율을 구할 수 있으며 로그를 취하면 로그 수익률이 됩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시계열 분석에서 박시니어가 가격 자체보다 가격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격 데이터는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격의 절대값보다 변화율, 수익률, 이 투자 수익과 추세 분석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가격 데이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변화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현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가격의 절대값보다 변화율, 수익률, 이 투자 수익과 추세 분석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분석에서 가격의 절대값, 예를 들어 5만 원보다 가격의 변화율, 예를 들어 2% 상승이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유는 첫째, 서로 다른 가격대의 주식을 비교할 수 있고, 둘째, 실제 투자 수익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셋째,
추세와 패턴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PCT 체인지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주가 예측 시계열 분석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학습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특성 추출, 기술적 지표, 머신러닝 모델, 교차 검증, 시각화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가 예측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모델이 100% 맞을 수는 없으니 위험 관리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 여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